신천지 신도와 행고동 아파트 등 원주 지역 코로나19 주요 감염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과 이후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원주시는 자가격리 해제 시 검체 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지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4.15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주 갑 선거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의 고정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주시 갑선거는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쳐 이재야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를 사실상 전략 공천하면서 선거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4표. 이번 총선 원주시 갑선거는 사실 4년 전 극적인 승부를 벌였던 김기선 의원과 권성중 변호사의 재대결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50여일을 앞두고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우순 예비후보와의 경선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광재 전 지사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기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원주 갑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구를 꾸준히 관리해오던 인물이 아니어서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 전 지사의 출마로 권성중 변호사가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서 지지층이 나뉘어진 상황. 지난 선거에서 43%를 득표하고 그동안 꾸준히 선거를 준비해온 권 변호사와의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치사한 일 없고 째짠 일 없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좋은지 원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그분들을 함께 원주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이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박 전 대변인 역시 통합당 출범 과정에서 나온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김기선 의원의 지지층을 완벽하게 흡수해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여야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였던 원주 갑 선거구. 완전히 달라진 선거 구도에 유권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도 선거구별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주 을은 민주당의 송기헌 현역 의원과 통합당의 김대현 이강후 후보 간의 경선 승자, 그리고 민중당의 이승재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민주당에선 원경환 후보가 확정됐고 통합당은 박선규, 유성범 후보 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조일현 후보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나온 원주 행구동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검사를 거부해온 일부도 검사에 응했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도 원주시는 자가격리 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14일이 지났어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 방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는 격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만 해제됩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최초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2주 지나서도 양성인 경우가 지금 타 시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천지 집단 숙소 거주자들의 검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산동과 태장동 등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154명 가운데 대부분이 검사를 마쳤고 일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애초 자신은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권유가 계속되자 입장을 바꿔 모두 검체 채취에 응했습니다. 한편 단지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행구동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등 315명은 주말 동안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세 번째 확진자 가족 3명을 비롯해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었던 만큼 방역당국은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신천지와 아파트 단지 등 원주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된 곳들의 검사가 끝나면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7일 원주의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5명, 춘천과 속초 2명, 삼척과 태백이 1명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도 도내 통계에 포함되면서 강원도 확진자는 28명이 됐습니다. 한편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 확진자 3명이 오늘 퇴원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이 격리 해제됐고 21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2개씩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구하기가 전보다는 비교적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달라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을 나눈 마스크 오부제 첫날. 일부 대형 약국을 제외하고는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출생연도 끝자리 1번과 6번 시민들만 약국을 찾았습니다. 신분증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1번 일정되시니까 저희가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1인당 일주일에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고 금액은 한 개당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 구매하기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청구했어. 난 애들이 갖다 주고 뭐 혹시 이래서 썼지 청구했어. 내가 구한 건. 제가 2001년생인데 오부제 도입되고 나서 사니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사기 편해져서. 마음이 편해서 먼저 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구 수마다 이렇게 막 사면 되니까 식구마다 각각 아무 때나 봐도 살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 실제로 취재진이 춘천 내 약국 15곳을 가봤는데 10곳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앞에 위치한 약국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들어온 지 3시간 정도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줄도 없고 마스크도 100개 넘게 남아 있습니다. 9시 반쯤? 9시 반에? 네. 근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오늘부터는 그렇게 모자르지 않아요. 하지만 약국에 따라 마스크 판매 시간이 각각 달라 시민들이 발품을 팔거나 약국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약국 입장에서도 마스크 문의는 여전했고 이에 더해 마스크 개별 포장과 주민번호 등록 절차까지 더해져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죠. 뭐 계속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일을 봐야 되는데 일을 못 볼 정도로. 신분증 주세요. 직접 구매나 대리 구매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은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워 지자체 차원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가했던 강사 1명이 평창과 강릉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0명 가운데 5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버스를 탔던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확진자가 묵었던 펜션과 터미널, 스키용품 대여점 등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용평 스키장은 오늘 관련 시설을 모두 폐장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과 대출을 위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차 보전 40억 원, 특례 보증 15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횡성군 공급면에서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국도 5호선 주변을 돌아다니다 산불감시원의 신고로 40여 분 만에 인근 농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가 돼지를 화물 차량에 싣고 이동하다 화물칸 안전판이 열리면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영월군 남면 북상리 지방도에서 2.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3살 A씨가 흉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분기를 운전하다 트럭이 중심을 잃어서 전복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학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주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 손세정제가 배부됐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됐고 수령 차량은 보조석에 학교명을 부착하는 등 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학급당 532ml 용량의 손세정제 5개가 배부됐고 지역 내 2,073개 학급에 손세정제 1,365개가 배부됐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접견 지역인 영월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해당 요양원이 있는 봉화군 춘향면과 맞닿은 김삿간면 내리 21개 가구에 가구별 방역을 실시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인접한 원주와 봉화, 단양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영월군은 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원주는 아직 안심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차례까지 발표한 전국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에서 춘천과 강릉, 속초, 총천에서는 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주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에서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안심병원 신청을 검토했지만 병원 구조 등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